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 옹스탁입니다. 2월 28일 주말 종목 분석 셀트리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코스피 차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급락을 했죠. 전일 상승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반납을 하고 마이너스 2.8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금요일 날은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가 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국채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좀 제외해 두고 MSCI 뭐 리밸런싱 통해 가지고 매도 물량이 나온다, 종목 교체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국채 얘기도 있었고, 결론은 그날 저녁에 있었던 미국 쪽에서 이제 부양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결론은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됐죠.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해서 이제 상원으로 이제 부양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작용을 하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은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닥을 깔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난주로 얘기했다시피 이런 저점이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까지 사실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갭 상승한 부분들이 좀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뭐 이 정도의 어느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다시 이제 가지않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2월의 조정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고, 3월에 돼서 선물옵션 동시만기죠. 둘째 주가 될 텐데, 그때가 좀 지나고 나면은 정확하게 그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날입니다. 3월 11일이죠. 3월 11일이 지나면은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해서 하원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상원 쪽으로 옮겨준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말 동안 나온 뉴스가 나쁘지는 않죠, 저희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날 쉬기 때문에 좀 더 이 하락에 대해서 쿠션 역할을 받을 수가 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하루 쉬는 게 나쁘지 않은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잠깐 투자 매매 동향에서 뭐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외인이나 기관이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상승한 종목들 보면은 카카오 괜찮고, 그 다음에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밑꼬리를 밑에서 이제 양봉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자리를 잡아주는데, 과연 이 자리를 지켜줄 거냐, 그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셀트리온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그룹에 대한 모든 실적이 이제 발표가 끝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리포트나 아니면은 증권 그 방송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도 어떤 그 코멘트가 나올 거예요. 코멘트가.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국내 또는 그룹 간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뭐 신뢰하고 막 좋아하는 그러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반박을 못하는 실적이 어떠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거죠. 해외의 매출이 어떤 거냐, 그죠? 어떠한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실적은 중요하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온 게, 제가 확인한 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유진투자증권하고 그 다음에 하나금융에서 나온 이 두 가지 리포트 정도가 될 텐데, 이 두 개의 리포트에서 예상하는 그 매출 전망치가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확인이 돼야지 좀 더 정확한 그
분석을 좀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 리제네논이죠. 리제네논이 유럽 쪽에서 이제 허가 공고가 났습니다. 허가 공고가 났는데, 자, 이 얘기죠. 이제 유럽에서 이제 리제네논 뭐 치료제 승인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사용 권고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셀트리온도 이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언제 신청해가지고 언제 이러한 결론이 나는 거를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은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2월 1일 날 리제네논 같은 경우는 이제 롤링 리뷰에 착수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뉴스가 나오기까지 약 25일 정도가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리제네논 같은 경우는 2월 1일 날 롤링을 하고 26일 날 허가 공고가 났습니다. 물론 롤링 리뷰 이런 거는 또 아직도 진행 중이고 허가 공고가 따로 난 거고, 그리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2월 4일입니다. 그러면은 며칠 있다가 일라이 릴리도 허가 공고가 나겠죠. 크게 뭐 리제네론하고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일라이 릴리가 뭐 더 좋다는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봤을 때 약 3주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셀트리온도 2월 24일 날 시작을 했다고 치면은 약 2주 정도, 3주 정도 흘렀을 때 예상되는 날짜는 3월 17일 정도가 좀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국가별로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진행되는 이러한 전체적인 유럽 국가의 그 EMA의 그런 내용과는 별도로 국가별로 승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행이 될 거라. 그래서 이러한 일정을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이 되면은 전체적인 증시에 대해서 일정이 좀 있는데, 먼저 중국 양해가 있습니다. 양해. 다음 주죠. 다음 주, 목, 금, 이렇게 될 텐데, 이때에 중국 쪽에서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관련주, 뭐, 화장품, 면세,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 통해서 끝나고 나면은 뭐, 한국에 시진핑이 온다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다음 주 주말이다. 목, 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9일부터 해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상장. 그 이후에 일정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은데,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면은 그런 게 진행이 된다. 요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자금이 일자적으로 들어간다. 꽤 큰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게 작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로 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매매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은 바이오 쪽에 이 바이오뿐만 아니라 IOP에 대한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금이 좀 묶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3월 11일이죠. 이때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쿠팡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인데 상장일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는 3월달, 지금 2월달 지금 보고 있는데 3월달, 그죠? 3월달 되면은 요 이제 뭐 하반기쯤 되면은 뭐 쿠팡 나스닥 상장 그런 뉴스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더 여러 가지 뉴스가 있을 텐데, 그 일정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참고해서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 와중에 이 3월 17일 전에는 유럽에서 허가 공고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 이때 선물옵션 동시만기, 아직 그 포지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17일 전에는 유럽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국가별 뭐 승인 그런 거는 이거랑 상관없이 더 미리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지금 일정이 좀 있다 라는 걸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 실적을 말씀드리는데, 실적이 나고 난 다음에 현재의 셀트리온을 봤을 때 얘가 앞으로도 성장이 가능해 가지고 저가 라인에 있는 거냐, 아니면은 최대의 실적을 찍고 나서 떨어질 리만 남았느냐 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비교 대상은 누구냐면은 시젠입니다. 시젠. 비교. 왜냐면은 시젠을 보겠습니다. 자, 시젠을 보면은 여러가지 뭐 안 좋은 뉴스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중요한 게 실적이에요. 실적이 작년 12월 뭐 분기별로 보면 엄청난 실적을 찍습니다. 그죠? 3월 달부터 해서 800억, 2,700억, 3,200억, 4분기에는 4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례없는 1조 매출액을 기록하는 시즌입니다. 영업이익은 6천억을 기록을 하고, 그러면은 이 정도면요. 이 시즌이 지금 3조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는데, 아니 매출액이 1조로 찍었는데 시가총액이 3조가 이게 말이 됩니까? 더 가야죠. 기본적으로 산수를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시즌의 주가는 하락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 이러한 매출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 거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시젠이 어떠한 그 제품에 대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제는 진단 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죠. 하지만은 이렇게 성장이 계속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는 저렇게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10배 상승했어요. 10배. 2019년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가 10배가 상승한 거죠. 거의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유지를 했다고 하면은 10년 동안 벌어야 되는 것을 1년에 다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이나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지금 훨씬 더 싼 거죠. 시장 같은 경우인데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저렇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떠냐? 2019년에도 50% 성장을 했고 작년에도 아직 매출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50% 이상 성장은 확정입니다. 매년 50%가 성장하고 올해도 성장을 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성장세가 어디는 뭐 한 20-30% 예상을 하고 어디는 7-80% 예상을 하고 이런 밴드폭이 굉장히 큰 거죠. 예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얘가 이 성장이 죽었냐? 아니라는 거죠. 성장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현 자리에서 상승을 멈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비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을 매매를 하고 있고 굳이 원래 레퀴로나주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질병이 발병하고 난 다음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월달 3월 19일이죠. 이때 이후로 오늘 날짜까지 해서 약 106%가 올랐습니다. 106%가. 자,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월 19일부터 해서 오늘 날짜까지 116%가 올랐죠. 그러면은 지수 대비 올랐으니까 뭐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기업의 성장세가 매년 50%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자리 매년 그죠? 작년 같은 경우가 물론 100% 성장을 했지만은 그 전에 2018년, 19년 5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이 회사를 봤을 때 지금 자리가 뭐 고점에 있느냐 아니면은 저가에 있느냐는 판단하는 거는 이제 투자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그 네이버에 나와 있는 예상치로는 1조 6천억, 1조 6,700억 정도가 되고 있고 연간으로 보면은 그다음에 분기 같은 경우는 약 4,383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분기로 봤을 때는 878억이 되고 있어요. 3분기가 작년 3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도 주가도 많이 오르고 굉장한 성장세를 이뤘죠.
근데 3분기만큼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4분기 매출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요 하나금융투자하고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에서 예상하는 가이던스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이런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 2018년도 7천억, 2019년 1조 1천억,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네이버에서 예상하는 게 1조 6,791억입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 선민정 연구원이 이제 예상하는 게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건데 네이버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적게 잡아놓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유진투자증권 누구죠? 저기 이분이죠. 한병화 연구원이 예상하는 거는 좀 더 많은 예상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리포트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이 좀 궁금한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수치에서 나올지. 그리고 분기 실적을 좀 보면은 분기 실적을 보면은 네이버에서 예상하는 거는 4,383억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8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금융 선민정연구원이 예상하는 거는 당연히 이거보다도 적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유진투자증권을 보면은 조금 더 많은 숫자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이면은 누가 좀 더 근접하게 예상을 해서 좀 이렇게 해줬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간으로 이제 올해 실적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실적의 예상치를 보면은 그 선민정 연구원 같은 경우는 2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조.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잡아서 나오는 수치고,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2조 8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2조 8천억은 여기에 레키로나주 본인이 보수적으로 6천억을 잡았기 때문에, 6천억을 빼야 됩니다. 6천억을. 그래서 2조 2천억 정도가 예상이 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만 봐도 2000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저기에 있을 주가가 아니다. 저기에 주가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세를 좀 봤을 때 저기죠. 유진투자증권입니다. 매년 50%가 증가하고 50%가 증가하고 여기는 올해 성장률이 60%까지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좀 좋게 봐주는 겁니다. 좋게.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300%가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올해 2021년 같은 경우는 뭐 50%가 넘어서 이것만 해도 굉장한 수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죠. 50% 이거는 맞는데 올해 전망치를 20% 정도밖에 안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14%, 15% 정도밖에 안 잡아주는 두 개의 리포트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목표 주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는 저런 것들이 다 조정이 돼서 가고 있겠죠.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것을 더 예상해서 무서워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바닥을 잡고 요 구간을 넘어설 겁니다. 이렇게 넘어서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때처럼 연속적으로 나오는 상승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을 봤을 때 투자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같이 공유했으면 마음으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